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내 동포 사회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내로 이주한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동포들이 어떻게 이주를 해서 동포들의 사회를 형성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포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라고 공식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재외, 외국에 있는 동포라는 뜻이죠. 결국 해외에 있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포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에서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재외동포. 말 이상하죠? 어쨌든 우리가 재외동포는 한국에서 국적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 국적을 안 가진 사람,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 국민이다.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외국적 동포다. 한민족의 후손으로서의 외국 국적 동포다 하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인구를 봤을 때 재동포 인구를 730만, 750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재외 국민이 220만에서 250만 명 정도, 그리고 외국적 동포가 5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계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재외 국민은 220만이건 250만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재외 선거권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북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과 한국은 별도의 국가로 유엔에 가입해 있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경우 우리가 탈북자, 탈북 주민, 탈북 이탈민, 여러 가지 세터민, 다양한 표현으로 부릅니다만은 바로 한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외국 국적 동포는 한민족의 후손인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50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그리고 옛날 소련 지역인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나라에 있는 고려인들, 또 미국의 재미동포 중에서 시민권자들, 이런 분들, 또 입양아로서 가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다양한 외국적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외 동포인데, 외국에 있는 동포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환 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회귀 이주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귀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동포의 이주기도 하지만 이민 이주 문제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한국 이주의 일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포들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외국인들의 이주와 연결돼서 진행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이주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동포들의 이주는 추가적인 쟁점 사항들이 있겠죠. 왜? 우리 동포니까요. 그러면서 법, 제도, 행정,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한국 이주, 시기별로 다르지만 대략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200만 명 중에 사실은 절반이 되는 100만 명이 외국 국적 동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수가 중국 동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주, 이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이란 생각만 하는 거랑은 다르게 동포들은 또 외국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죠. 이 회귀 이주한 동포들 중에 대다수는 중국 동포인 조선족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국민이라고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 체계, 관행, 인식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조선족은 중국인 아니야? 그러면 조선족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동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동포들이라는 것은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얼마가 있는가를 나타낸 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만 외국인 시대를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200만 좋은데 그 200만 중에 절반인 100만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그 중국이 100만인데 거기서도 또 공식적 통계상으로도 한국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계는 조선족 또는 중국 동포를 의미합니다. 한국계 중국인이죠. 그러니까 100만, 2016년 100만일 때도 63만 명, 2019년 중국인이 110만 명일 때도 70만 명, 그러니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동포가 중국인 인구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계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중국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이 통계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80만 중국 동포가 한국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1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80만이라고 하니까 이 외국적 동포들 중에서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와 고려인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고려인들의 인구는 점차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만 명이나 되는 중국 동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 동포의 인구는 2010년, 2020년 대략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적 통계가요, 중국에서. 그럼 180만 명 중에 80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80만 명이. 그러면 180만 명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영유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소위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 동포 조선족 인구의 60%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재외동포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 그 역사가 외국인들의 한국에 들어올 때의 역사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동포들은 전국의 동포들의 집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려인들 역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동포는 중국 동포대로, 고려인 동포들은 고려인 동포대로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끔 노동시장이라든지 생활의 편의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점이라든지 혹은 산업단지 근처에 동포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동포타운은 우리가 서울의 서남지구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구로구의 가리봉동이라든지 영등포구의 대림동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원래 만들어진 중국 동포 집중촌이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국 동포들이 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광진구의 자양동, 건대 입구역 쪽으로 많이 살고 있고 또 시흥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지도는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산 같은 곳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고려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천에 하나의 집중타운을 만들어서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상으로는 동포들의 거소신고, 이것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소신고라는 게 뭘까? 혹시 외국에 살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현지 경찰서라든지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동포들도 본인들이 있는 지역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비자, 사증이라고 하는 그런 체류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동포는 지금 다양한 사증, 다양한 비자로 와 있습니다. 보시면 재외동포 비자라는 게 있고요. 방문 취업 비자라는 게 있고, 영주권, 그리고 방문 동거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니까 당연히 재외동포 비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외동포가 비자가 뭐지?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불행하게도 재외동포 비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 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 비자가 부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2007년부터 방문 취업 비자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 비자는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단순 노무에 취업을 하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회기 동포들의 사증, 비자, 체류 자격은 동포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곳의 동포들은 대부분 재외 동포 비자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든지 고려인 같은 경우는 방문 취업 비자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통계상 한국 내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해서 200만 명을 초과했지만 이 중에 외국적 동포는 100만 명이고 주로 조선족은 이 중에서 80%인 8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비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다릅니다만은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재동포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가 대략 44%,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40% 정도, 영주권이 10% 정도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동포들의 한국 내에서의 체류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중국 동포들의 생활, 또 한국에서의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단순 노무에 취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서비스업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 동포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위반해서 취업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방문 취업은 반면에 서비스업 같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없고 단순 노무에만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동포 사증이냐 방문 취업 사증이냐 이것에 따라서 동포들 사이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때문에 외국인 거소 신고하는 데 있어서 비율이 낮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동포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거소 신고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중국 동포들이 취업 사증이랑 다르게 취업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별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귀 중국 동포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동포들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족 1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제1동포들은 대부분이 한국 국적자죠. 재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국적을 재취득하신 분들, 회복하신 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죠. 국민이니까. 탈북민, 당연히 북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해외 입양인도 이것이 민족적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포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해외 동포가 500만이 외국 국적 동포를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500만 중에 100만이 해외가 아닌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국이 이제는 이민을 보내는 나라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됐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중에서 동포들이 절반을 차지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